내 친구들이랑 자는 게 꼬우면 그냥 꺼져. 걔들이 내 영감의 원천이니까. 사위가 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딸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같은 남자는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딸의 새 친구와 남편은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윽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남편분께서 안녕하세요. 제 복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파고드는 그 한기는 마치 이름 붙일 수 없는 경고처럼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딸 서연이가 사는 아파트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음식 상자가 들려 있었죠. 갈비찜,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으로 오후 내내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집밥의 맛이 요즘 딸에게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길 바랐습니다. 서연이는 절대 말하지 않지만 저는 엄마니까요. 저는 압니다. 딸의 눈빛, 느려진 메시지 답장, 그리고 남편 지훈에 대해 물을 때마다 대화를 피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폭풍을 예고하는 깨진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밤의 정적을 깨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음식 상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지훈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 친구들이랑 자는 게 꼬우면 그냥 꺼져. 걔들이 내 영감의 원천이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부엌문 뒤로 몸을 숨기고 틈새로 엿보았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멸과 잔인함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서연이는 턱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억지로 참으려는 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 끝은 얼음장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는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나지막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연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는 지훈의 태블릿 PC가 도끼 어린 푸른빛을 내뿜으며 조롱하듯 계속해서 반짝였습니다. 화면에 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유나, 최수진, 정미소.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초대해 함께 밥을 먹고 웃었던 서연이의 친구들. 이제 그 이름들은 뻔뻔한 고발장처럼 그곳에 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지 몇 개를 훑어보더니 경멸의 웃음을 터뜨리고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산조각 난 거실에 서연이가 믿었던 가정의 자네들 속에 그녀를 홀로 남겨둔 채 말입니다. 서연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장막 너머로 저는 딸의 눈빛이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약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듯 무언가 단단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달려가 딸을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설픈 위로의 말이 딸의 상처를 더 헤집어 놓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벼운 가방 몇 개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그녀가 아끼던 남색,
원피스, 그리고 어릴 적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작은 액자. 제 차 트렁크에 가방을 실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온 거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힘껏 잡고 텅 빈 서울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노래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인들에게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지훈, 유나, 수진, 그리고 미소가 생식기 사마귀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순식간에 온 서울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을 괴롭힌 자들이 마침내 벌을 받은 것 같아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딸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로서의 제 자신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카메라와 호기심 많은 군중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의사 한 명이 응급실에서 급히 나와 간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인 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하기 곤란한 듯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유감스럽지만 남편분께서 건강하지 못한 성생활로 인해 생식기 사마귀 고위험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부인께서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쳐다보며 어떤 반응이라도 기대했습니다. 울음, 부정의 몸짓, 무너지는 어떤 신호라도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분한 미소였습니다. 저희는 부부관계를 가진 지 오래됐어요. 그녀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곁에서 작은 손가락들이 제 손을 꽉 쥐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힘껏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5살 때의 서연이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데이지 꽃다발을 든 채 서울의 한 공원에서 제 옆에 서 있던 모습. 그때 딸의 미소는 햇살처럼 빛났고 젊은 엄마였던 저는 인생이 항상 그렇게 다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낡은 침대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잠든 서연이를 보며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세월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숙, 올해 67세의 미망인으로 이 도시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 복수의 이야기는 제 스스로 심장에 새긴 흉터 중 하나입니다. 2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저를 영웅처럼 바라보던 큰눈의 딸, 서연이뿐이었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저는 종로의 한 귀퉁이에 작은 귀금속 가게를 열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 정교하게 세공된 반지들은 모두 제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저는 판교 외곽의 작은 땅들을 사들이며 토지에도 투자했습니다. 그 땅들은 이제 건물과 상가로 가득 찬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5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모았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 저는 그저 입구에 난초 화분을 둔 낡은 집에 사는 조용한 미망인 박 여사님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저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수정처럼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상냥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제 옆에 앉아 영원한 사랑과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나게 되는 왕자님과 공주님에 대한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딸이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는 방식을 사랑했지만 때로는 그 순수함이 딸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훈이 딸의 세상에 폭풍처럼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서 열린 서연이의 생일 파티에서 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을요. 그는 훤칠하고 매력적이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십만 명을 거느린 사람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 악수는 의례적인 것처럼 피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벽에 걸린 낡은 그림부터 다른 목재 가구까지 마치 모든 것을 평가하듯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그가 말했지만 말투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지훈 같은 남자들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늘 무언가 이용할 것을 찾는 부류의 남자들이었죠. 서연이가 지훈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기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은방울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내가 항상 꿈꿔왔던 남자야. 서연이가 작은 부엌에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가 너무 과민하게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훈은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둔 유명한 퍼스널 트레이너였으니 분명 좋은 남자이고 제 딸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줄 것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지훈과 함께 강남의 호화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저는 음식을 싸들고 딸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지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 광고 계약, 화려한 파티들로 바빴습니다. 반면 서연이는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유망한 패션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이제 오피스텔을 맴돌며 지훈을 돌보고 그가 거의 먹지도 않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미소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지훈 씨가 많이 바쁘지만 날 사랑해. 서연이의 새 절친인 유나, 수진, 미소는 그녀의 삶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스파를 운영하는 유나는 항상 비싼 옷과 강한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수진은 날카로운 목소리와 지훈에게 말을 걸 때면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여행 블로거인 미소는 항상 지훈과 사진을 찍을 기회를 엿보며 자신의 게시물에 그를 영감의 원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유나의 시선이 지훈에게 너무 오래 머무는 것과 수진이 노골적으로 그를 칭찬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남자 타입이야. 또는 미소의 암시적인 농담들. 서연아, 지훈 씨를 둔 넌 정말 행운아야.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저 미소 지으며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걔들은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야. 나쁘게 생각하지 마. 저는 딸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서연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지훈은 그녀가 믿는 그런 남자가 아니며 그 친구들은 진실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서 거짓을 본다고 말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지훈 씨는 날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서연이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침묵과 망설임은 딸의 결혼 생활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지도록 내버려 둔 셈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훈은 서연이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플래시와 호화로운 파티, 그리고 정교하게 계산된 미소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지훈의 행사에 처음으로 동행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의 론칭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은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했고 음악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마치 진정한 스타처럼 군중의 중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양복을 입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누구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구석에서 저는 오직 서연이, 제 딸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진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성 들인 바느질과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진 그 드레스는 서연이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지훈을 바라보고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옆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서연이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지만 남편의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진작가가 행복한 가족 사진을 요청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웃어, 서연아. 그는 애정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이는 미소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듯한 억지 미소였습니다. 플래시가 꺼지자마자 지훈은 즉시 서연이의 손을 놓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후원자와 악수를 하며 웃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를 그곳에서 끌어내 그녀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딸이 남편의 거짓된 광채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제 휴대폰이 울렸고 아이처럼 들뜬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어. 우리랑 저녁 먹으러 와.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최근 몇 달간 드물었던 설렘을 느꼈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벼운 스웨터를 입고 직접 담근 매실청 한 병을 들고 서연이와 지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쩌면 상황이 나아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지훈이 제 딸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훈의 삶은 운동 루틴을 가르치고 단백질 보충제를 광고하고 비싼 운동화를 자랑하는 라이브 방송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를 보러 갔다가 그녀의 아파트 거실이 작은 스튜디오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력한 조명과 매달린 마이크, 그리고 후원사 로고가 밝힌 배경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카메라 앞에서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30일 챌린지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서연이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훈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만든 맛있는 제육볶음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쳐다보지도 않고 투덜거렸습니다. 거기 둬. 나 지금 방송 중이야. 서연이는 접시를 든 채 멈춰섰고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지훈에게 제 딸의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침묵했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딸, 나랑 같이 먹자. 부드럽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일부가 더 이상 그곳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암시적인 어조로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그곳에 서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제스처에서 거짓을 보았습니다. 미소, 칭찬,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말을 걸어 그 친구들은 진실하지 않으며
지우는 그녀가 믿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서연이는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걔들은 그냥 지훈 씨를 돕고 싶어 하는 거야. 난 걔들 믿어. 그러면 저는 겁쟁이처럼 침묵했습니다. 진실이 딸을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지훈이 모두를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간곡한 부탁과 분위기를 살피고 싶은 마음에 따라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은 따뜻한 조명과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고급 요리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마치 왕처럼 테이블 상석에 앉아 유나, 수진, 미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유혹적으로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파를 하나 더 열면 내가 바로 투자할게. 우리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수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남자야. 미소는 틱톡 영상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을 헬스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남자와 함께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그 옆에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앉아 마치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순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서연이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주말에 남대문 시장에서 서연이가 직접 고른 다채로운 도자기, 그릇들로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남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는데 그 눈은 아직 꿈 많은 젊은이였을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 오늘 밤이 특별했으면 좋겠어. 부드럽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아주었지만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걱정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지훈이 그런 세심함을 알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를 위해 오늘 밤만은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서연이만이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유일한 관객인 정교하게 짜인 연극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나, 수진, 그리고 미소의 존재는 서연이의 삶에서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지훈의 아파트에 드나들며 비싼 선물과 끊임없는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빛나는 금발과 완벽한 미소를 가진 유나는 자신의 스파에서 가져온 화장품 상자를 들고 와 지훈과의 브랜드 협업 아이디어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스파를 열면 내가 바로 투자할게.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비싼 오피스룩을 입은 수지는 항상 자신이 방금 팔아치운 수십억짜리 집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눈은 지훈의 손목에 있는 고급 시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차니까 정말 멋져 보여요. 지훈 씨.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토리를 녹화할 준비가 된 휴대폰을 든 미소는 지훈을 피트니스의 왕이라 부르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위해 그의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이 당신 때문에 난리야.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지훈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왜 내 딸을 그렇게 대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서연이를 안치고 속삭였습니다. 딸, 나랑 같이 먹자. 음식이 맛있는데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지만 한 입 한 입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균열이 생겼고 다시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슴에 무거운 짐을 얹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아직 자고 있었고 그녀 옆에서 휴대폰이 반짝였습니다. 볼 생각은 없었지만 미소의 인스타그램 알림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의 스토리는 전날 밤 붐비는 이태원의 한 바에서 지훈, 유나, 수진,
그리고 미소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칵테일 잔을 들고 활기차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유나와 수지는 포식자처럼 빛나는 눈으로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는 스타들의 밤이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시계는 8시, 그리고 9시를 가리켰습니다. 식탁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가 켰던 촛불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 앞에 앉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려 애썼지만 서연이의 시선은 휴대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짧고 무뚝뚝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파트너와 미팅 중, 방해하지 마. 서연이는 메시지를 읽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럼에도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분명히 정말 바쁜 거겠지, 엄마? 그녀는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저희 집에서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낡은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제 손을 꽉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 잘못일까? 내가 부족해서 그가 내 곁에 머물지 않는 걸까? 서연이의 질문은 제 심장에 밝히는 칼과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지훈은 그럴 가치가 없는 남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딸을 꽉 안아주며 그녀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균열이 점점 더 커지도록 허용했고, 무언가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제 딸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 날 계속된 후 저는 지훈의 헬스장에서 일하는 젊은 안내원인 지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그녀의 어머니 수술비를 도와드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게 고마움을 느꼈고 저는 그 고마움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으로 가득한 집 근처 시장 한 구석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지아는 밝지만 걱정 가득한 눈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야, 지훈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겠어. 네가 그의 헬스장에서 일하는 걸 알아.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말해줄 수 있니?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박 여사님, 곤란한 일에 엮이고 싶지는 않지만 여사님께서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헬스장에 여사님께서 아셔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보안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복사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드렸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해요. 저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죄책감에 휩싸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지아야.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야. 며칠 후 저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지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USB 메모리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부디. 지아는 떠나기 전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었고 마치 온 세상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가 곧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딸이 길을 잃도록 내버려둔 어머니인 저에게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제 방의 고요함 속에서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의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고 저는 소리치지 않기 위해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텅 빈 헬스장에서 지훈과 유나가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가 차고 있는 새 시계를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포식자처럼 빛났습니다. 그 다음은 지훈이 미소의 뺨에 입을 맞추는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금지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공모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서연이는 뭐든 다 믿잖아. 그냥 집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지. 유나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불쌍한 애는 너무 순진해서 딱할 정도야. 우리가 내 진짜 영감이지, 안 그래? 수진이 자랑스러운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절대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제가 항상 무해하다고 믿었던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미소가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랑 절친들이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니. 저는 의자 팔걸이를 힘껏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고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연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조롱거리로 모두에게 짓밟히는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웃던 순간들, 그저 그의 무관심을 돌려받기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밤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결국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으며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과 소리들은 제 실수를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컴퓨터를 부수고 그 역겨운 영상들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서연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이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새 원피스를 바느질하고 있었는데 그 손은 마치 작은 평화를 붙잡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습니다. 서연아, 이걸 봐야 해. 그녀는 불신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래도 메모리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제가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힘을 주려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상이 나타나자 서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과 유나가 껴안는 장면이 나오자 그녀는 제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지훈이 미소의 뺨에 입을 맞추는 순간에 이르자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서연이는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엄마.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작은 몸이 계속해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고 시선은 마치 연약한 희망에 매달리려는 듯 절박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장난치는 거였을지도 몰라. 그렇지, 엄마? 그녀는 길 잃은 아이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라고, 그것이 진실이며 지훈과 그 소위 친구들이 그녀를 배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목이 메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이는 울면서 저를 안았고 저도 딸을 꽉 껴안으며 제 심장 역시 피를 흘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이는 USB 속 끔찍한 영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며 유령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던 흔적들을 보았고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려 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지훈이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인 세상을 재건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은 이미 지울 수 없는 흉터처럼 그녀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을 안아주고 그 악몽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었지만 서연이가 정말로 깨어나려면 더 강한 충격,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의 앞에 드러나는 진실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약간의 열의를 억지로 쥐어짰습니다. 엄마, 지훈 씨가 서울에서 큰 행사를 연대. 대중 앞에서 가족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나보고 같이 가달래. 저는 딸의 눈을 보았고 마치 그 결혼을 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망설임을 보았습니다. 거절하고 지우는 그녀의 노력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고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갈게. 낮은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서연이가 진실과 마주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행사 당일 밤 서울 중심가의 강연장은 조명으로 빛나고 활기찬 음악이 군중의 목소리와 웃음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서서 마치 버팀목을 찾는 듯 제 손을 꽉 쥐는 그녀의 손을 느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모든 바느질 땀에 반사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인플루언서 세계의 유명인들과 눈부신 미소를 띤 후원사들, 그리고 사방을 향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지훈이 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스타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꽃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은 미소였습니다. 마치 완벽한 커플인 양 다정하게 지훈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이를 보니 그녀는 종이처럼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군중이 갈라지며 작지만 단호한 서연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지훈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동정적으로, 일부는 호기심에 차 있었지만 모두가 지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차가운 시선으로 찡그렸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몸을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강연장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넌 그냥 내 그림자일 뿐이야, 이서연.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지 마. 그의 말은 공기를 가르는 칼과 같았고 행사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중의 동정적인 시선이 서연이에게 쏠렸고 저는 그녀가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다리가 떨리더니 갑자기 서연이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줘요. 군중이 동요했고 몇몇 사람들이 의료진을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제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안았습니다. 서연아, 딸아, 정신 차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그의 팔짱을 낀 미소는 카메라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그 순간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연이를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서연이를 진찰했고 심리적 충격과 과로 상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를 임시 휴게실로 옮겼고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힘껏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호흡은 미약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아가.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지훈이 한 말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마치 저 자신도 찢겨 나간 것 같았고 딸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되찾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좌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의 조용한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고 서연이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연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울거나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연이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무서울 정도로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래요. 이제 충분히 봤어요. 우리 같이 이 일을 끝내요. 저는 서연이의 눈을 보았고 그토록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에서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약함도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힘껏 쥐며 그녀 안에서 솟아나는 힘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함께 할게. 그 순간 저는 제 딸 서연이가 정말로 깨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화를 믿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진실과 맞설 준비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행사에서의 충격 이후 서연이는 서울의 낡은 저희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벽과 마당에 마른 난초 화분이 있는 그 집은 그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서연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이 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새로운 서연이를 빚어낸 것처럼 그 눈에는 잠재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드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바느질은 그녀의 마음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붉은 노을이 서울을 뒤덮을 때 저는 거실에서 서연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스케치하고 있었지만 손은 천천히 움직였고 시선은 멍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훈이 같은 오만한 놈을 무너뜨리려면 스스로 파멸하게 둬야 해. 이 길의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용기가 있니?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걸 끝내고 싶어요, 엄마. 어둠 속에서 사는 건 지쳤어요. 서연이의 말은 제 안의 불꽃을 더욱 지폈습니다. 저는 이제 행동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금속 가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오랜 친구 윤태준 의사가 생각났습니다. 태준은 헌신적인 의사이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독약 냄새와 구수한 커피 향이 섞인 도시 외곽의 작은 진료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아, 내 도움이 필요해. 지훈이 헬스장에서 남성 건강 캠페인을 후원하고 싶어.
모든 것이 합법적이어야 하지만 결과 해석에 약간의 강조가 필요해 압박을 주기 위해서 저는 복잡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수가 네가 서연이를 위해 이러는 거 알아.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무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돼. 저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딸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야.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내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헬스장 안내원인 지아가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의 외진 구석에서 지아를 만났습니다. 군중의 소음이 우리의 대화를 가려주었습니다. 지아야, 한 번 더 도와줘야겠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에게 헬스장에서 무료 건강검진 캠페인 전체 비용을 후원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다고 말해줘. 이게 그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해. 지아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할게요. 지훈 씨는 이 기회를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나와 내 딸의 구원자야, 지아야. 예상대로였습니다. 지아가 소식을 전하자 지훈은 무료와 홍보라는 말에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포식자처럼 빛났습니다. 서연이가 제게 지훈이 자신의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라며 유나, 수진, 미소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세 사람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 캠페인 봐. 내 이름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거야. 서연이가 그 말을 전해주었고 제 안에서는 차가운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계획대로 미끼를 문 것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지훈의 헬스장 바로 앞에 현대적인 이동진료소가 주차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태준과 제가 만든 가짜 회사 로고가 붙은 최신 의료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급 운동복을 입은 지훈은 지역 사회의 건강을 염려한다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자랑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군중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께 무료 건강검진 기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강이 성공의 기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나, 수진, 미소는 그곳에 서서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마치 모두가 그 화려한 연극의 일부인 것처럼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검사실로 들어가는 거만한 얼굴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들과 담소를 나누는 지훈, 옆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아양을 떠는 유나, 그리고 카메라에 그와 가까이 나오려고 다투는 수진과 미소를 보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첫걸음이었고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발송되었습니다. 태주는 계획대로 모호하지만 경고로 가득 찬 의학 용어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훈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HPV, 감염 가능성과 일치하는 징후가 발견됨.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최근에 모든 성파트너에게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함. 유나, 수진, 미소도 감염 위험과 비정상 수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유사한 보고서를 받았고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가 덧붙여졌습니다. 결과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도록 했지만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은 그들의 마음에 파괴적인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 제 역할을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휴대폰이 밝아졌습니다. 지훈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사 받으러 가. 당장 내가 옮겼을지도 몰라.
나도 지금 병원에 가. 제발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지 마. 저는 서연이를 보며 어떤 반응이라도 기대했습니다. 울음, 부정, 또는 분노의 폭발. 하지만 그녀는 그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겁먹었네, 엄마? 서연이가 차분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힘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딸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성 건강 캠페인 며칠 후 서울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피트니스계에 성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단체 채팅방, 포럼,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암시적인 게시물에도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행사에서 만났던 한 유명 블로거가 날카로운 어조의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서 홍보되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심하세요. 무대 뒤의 조명 너머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화살이 지훈과 그의 친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그 게시물들을 훑어보며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지훈과 서연이의 절친들이 진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의 헬스장 안내원인 지아는 다시 한번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퇴근하기 전에 몰래 복사해둔 헬스장 보안 카메라 영상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황금빛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작은 거실을 비출 때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영상들이 제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한 영상은 헬스장에서 지훈과 유나가 지나치게 장난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팔로 감쌌고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은 구석에서 지훈에게 속삭이는 수진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절대 모를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제 피를 가장 끓게 한 영상은 거만한 미소를 띤 미소가 지훈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놈은 아내를 그냥 가족사진용 액세서리로만 보잖아. 한심해. 그들은 또한 지훈의 팬들을 속이기 쉬운 광신도들이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겪고 있는 배신에 대한 잔인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훈의 공개적인 적이었던 매우 유명한 인플루언서 한소라가 생각났습니다. 지훈은 그녀가 자신의 광고 계약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을 때 SNS에서 그녀를 질투심 많은 여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그녀에게 연락했고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USB를 건네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소라 씨, 당신은 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그의 가면을 벗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한 여자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으면 해요. 한소라는 날카롭지만 공감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저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에게 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할게요. 저는 서연이의 운명의 일부를 그녀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소라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피트니스 제왕 강지훈의 빛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무대에서 건강과 도덕에 대해 연설하는 지훈의 이미지로 시작해서 USB 속 영상들로 넘어갔습니다. 유나를 껴안고 수진과 웃고 미소의 뺨에 입을 맞추는 지훈. 그리고 그 모든 잔인한 말들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소라는 날카로운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남자의 진짜 얼굴입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가짜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남자입니다. 그녀는 서연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았습니다. 영상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의 빛을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영상은 단 하루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고 수천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불륜남이 도덕 강의를 하다니. 불쌍한 아내. 독사굴 옆에서 살고 있었네. 당장 언팔로우합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아 그녀가 차분한 시선으로 댓글들을 훑어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수개월간의 고통 끝에 처음으로 정의의 한 조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랜드들은 재빨리 지훈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전에 수억 원을 지불했던 한 운동화 브랜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덕적 논란으로 인해 강지훈 씨와의 협업을 중단합니다. 다른 광고 계약들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던 지훈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매일 수만 명씩 팔로워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사적인 라이브 방송을 했고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더 많이 해명할수록 그는 대중의 조롱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방송에 고정된 한 댓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백하다면 왜 아내와 맞서지 못하나요? 저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 댓글을 읽는 것을 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번뜩임을 보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서연이는 제 옆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자 희미한 달빛이 난초 화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절박한 모습은 처음 봐요. 서연이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그렇죠, 엄마? 저는 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아. 우리의 연극은 이제 막 막을 올렸을 뿐이야. 제 안에서는 차가운 만족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지훈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 기쁘지는 않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서연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소라의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후 지훈의 경력은 바다 앞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던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제 매일 수만 명씩 팔로워를 잃었습니다. 비난 댓글과 강지훈 가짜 같은 해시태그가 모든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습니다. 브랜드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광고는 사라졌습니다. 한때 피트니스의 왕으로 칭송받던 지훈은 이제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위선적인 분노로 가득 찬 댓글들을 읽으며 게시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불쌍한 아내, 그녀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한 줄 한 줄이 지훈의 평판을 밝히는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와 제가 거실에 있을 때 낡은 텔레비전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모든 걸 해명하겠대요. 저는 딸을 보며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결의의 찬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보고 싶니? 낮은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어떻게 구제하려고 하는지 보고 싶어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서 지훈의 라이브 방송에 접속했고 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지훈이 유나, 수진, 미소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붉어진 눈에 지친 내 얼굴이 수천 명의 시청자 앞에서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중앙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자신감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제 가족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들은 가짜입니다. 제 경력을 망치려는 음모입니다. 유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 우리를 모함했어요. 수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미소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제발 우리를 믿어주세요. 거짓말이 우리의 우정을 파괴하게 두지 마세요. 저는 마치 서툰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제 안의 분노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댓글을 작성하여 라이브 방송 맨 위에 고정시켰습니다. 결백하다면 왜 아내와 직접 대면하지 못하나요? 강지훈 씨, 저 여기 있어요. 서연이의 댓글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지지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맞아요. 맞서세요. 서연 씨 말이 맞아요. 숨지 마세요. 서연이와 라이브라는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가 되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꼿꼿이 앉아 차갑지만 단호한 시선으로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저는 그녀가 마지막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지훈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락 버튼을 눌렀고 방송 화면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공포에 찬 4개의 죄책감 어린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낡은 집의 소박한 거실에서 제 옆에 앉아있는 고요한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묶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제가 본 적 없는 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서연이고 이쪽은 제 어머니 박은숙 여사님입니다. 방송의 분위기는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인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서연이의 신호에 따라 저는 컴퓨터를 켜고 지아가 건네준 녹음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훈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이어서 헬스장에서 유나를 껴안고 셀카에서 미소의 뺨에 입을 맞추고 수진이 새 시계를 자랑할 때 함께 웃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영상, 모든 단어는 지훈의 화려한 가면을 부수는 일격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중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역겹다, 배신자. 저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굳건히 앉아 마치 온 세상과 맞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지훈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과 한때 내가 믿었던 그 친구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네요. 그녀의 말은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가락들에서 굳건함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 서연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반대편에서 지훈, 유나, 수진, 미소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지훈은 무언가 말하려 더듬거렸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가짜야.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거짓 눈물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과 미소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황 상태 속에서 그들은 방송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화면을 녹화했고 그 영상들은 지훈의 남은 평판을 쓸어버리는 쓰나미처럼 모든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라이브 방송 2주 후 서연이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거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할 거예요. 더 이상 하루도 지훈 씨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딸의 눈을 보았고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힘껏 쥐었습니다. 엄마가 응원할게. 서연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제 안에서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피어올랐습니다. 재판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서연이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의 분위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거웠습니다. 지훈은 한때 온 서울을 매료시켰던 피트니스의 왕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빛을 잃었으며 비싼 정장은 이제 헐렁하고 모양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의 곁에 있던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들인 유나, 수진, 미소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희미한 떨림을 느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여성의 시선이었습니다. 지훈의 변호사인 능글맞은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 일어나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강지훈 씨와 이서연 씨의 혼인 중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처가 재산 50억 원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수년간 귀금속 거래와 토지 투자로 모은 재산을 조사했고 이제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이미 빼앗아간 모든 것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직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듯한 희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변호사이자 제가 신뢰하는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났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50억 원은 전적으로 이서연 씨의 어머니인 박은숙 여사님께 귀속됩니다. 이 재산은 이서연 씨가 강지훈 씨와 결혼하기 훨씬 전인 20여 년 전부터 박 여사님의 귀금속 사업과 토지 투자를 통해 형성된 특유 재산입니다. 저희는 토지 매매 계약서, 거래 영수증, 회계 장부를 포함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두꺼운 서류철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빈틈없이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엄격한 시선에 나이든 여성 판사는 서류를 쥐에 깊게 검토했습니다. 법정의 침묵은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제 옆에 서연이는 제 손을 꽉 쥐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꾸준히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의 의사봉이 천둥처럼 울리며 세게 내려쳐졌습니다. 강지훈 씨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녀는 명확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서연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강지훈 씨는 어떠한 위자료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훈은 종이처럼 하얀 얼굴과 텅 빈 시선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빈손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원을 나왔을 때 서울의 눈부신 햇살이 서연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딸은 수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짐을
막 내려놓은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해냈어, 우리 딸. 서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겨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연이가 되찾은 강인함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마침내 그 고통의 세월이 끝난 것처럼 기이한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이는 서울 성수동의 한 작은 가게에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특별한 날의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 섬세한 꽃무늬가 있는 진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부활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미소는 환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그녀의 눈은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지운의 거짓된 광채 속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딸의 진정한 친구들이 신선한 꽃다발을 들고 와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도왔던 안내원 지아가 구석에서 미소 짓는 것을 보았고 서연이가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린 소라도 그곳에 있었고 서연이에게 하얀 데이지 꽃다발을 건네며 무언가 속삭이자 서연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서연이가 축하받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며 딸이 지은의 거짓된 세상에서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었던 날들부터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날들까지 우리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재판에서 서연이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굳건히 일어섰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무력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딸을 보호할 힘을 찾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고 그 잿더미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며 태양처럼 빛나는 미소를 짓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낡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마른 난초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수가 넌 서연이를 위해 해냈어. 포기하지 않았어. 제 안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퍼져나갔고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더라도 서연이와 제가 가진 모든 힘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저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앞에서 침묵할 때, 환상에 매달리기 위해 눈을 감을 때 고통은 쌓일 뿐입니다. 오직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놓아줄 때만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딸과 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신뢰가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항상 빛을 볼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요. 사랑하되 의식적으로 사랑하세요. 신뢰하되 당신의 존엄성과 내면의 힘을 지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추어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냈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마지막 화면의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